인종주의. 인종주의래. 인종주의. 그런 거 있잖아.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인종주의라고 하죠. 자, 인종주의란 그런 거다. 근데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인종주의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막 옛날부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요. 노예랑 인종차별을 헷갈려요. 다릅니다. 그 노예가 생겼던 그 시절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면은 뭐 흑인 노예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좀 다릅니다. 나 근데 이렇게 앞머리가 하트가 돼 있지 또? 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일단은 달라요. 인종 정체성 언제부터 나왔냐? 되게 우리가 옛날부터 뭐 백인이다, 흑인이다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얼마 안 돼요. 백인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등장한 거는 17세기 말이에요. 17세기 말이고 1800년대 막 이때 되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한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대항해 시대 이후니까 뭐 최소 15세기 이후죠.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 이거 색깔 밑줄 색깔 바꿔서 자, 요때 이후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 백인과 흑인 정체성의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백인은 나 스스로 백인이다라고 하기 시작했고요. 흑인은 백인이 너는 흑인이야라고 불러서 흑인이 됐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노예제도랑 인종구분 이게 다르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사람들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게 다릅니다. 뒤에 가면 알겠죠? 뭐가 다르냐? 자, 백인 우월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녀석들 있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몽테스키, 막 볼테르, 막 이런 사람들 계몽주의 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백인이 우월하다라고 많이 주장했죠. 백인 우월성의 주장. 칼폰 린네라는 형. 이 형은 내가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한 형인데 인류를 네 가지 색으로 분류했어요. 뭐가 있겠어요? 흑인, 백인, 그리고 우리 황인, 그리고 홍인. 그 아메리카 원주민 얘네들 이제 홍인. 아마 빨간색으로 많이 칠하고 막 그래서 홍인이라고 했나? 인종을 우리랑 같잖아요, 사실. 그리고 빈켈만이라는 애가 그리스 조각상 보면 막 다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야, 그리스 조각상을 봐라. 흰색이야말로 완벽한 색이다. 이딴 소리를 짓거렸는데 빈켈만이 몰랐던 게 있죠. 그리스 조각상은 원래 흰색이 아니었는데 그 겉에 칠해놓은 잉크 있잖아요. 그 물감 칠해놓은 이 색감을 주는 뭐 잉크인지 뭐 페인트인지 뭐 어쨌든 색감을 주는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가지고 안에 있는 흰색이 드러난 거죠, 그냥. 빈켈만 이 형이 아주 이불킥 제대로 했죠. 지금까지 살아 있었으면은 쪽팔려 하면서 이불킥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음, 아무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뭐 사실 자 피부색으로 분류한다 하면은 자 이게 색깔 스펙트럼이 있어요. 뭐 검은색은 뭐 칠할 수가 없네. 검은색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쳐. 자 어디부터 백인인지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치면 지금 이거 그런 기능을 내가 기능이 없네.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대강 이렇게 변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변하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죠. 자, 요 사이에 어디부터가 백인이고 어디부터 황인이고 어디부터 홍인이고 어디부터 흑인이야? 이 기준 뭔데? 뭔데? 그냥 뭐 대강 보고 너는 백인이야. 근데 너는 좀 빨갛네. 넌 홍인이야? 애초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옛날에 그 이탈리아인 독일인도 흑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모호해요. 지 맘대로예요. 이 기준 자체가. 그래서
이 인종적인 차이를 언제부터 뒀느냐라고 하면은 어 예전에 그 흑인 노예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잘 입고 오고 그 양놈들이 해다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인종 구분은 뭐라고 했어? 사회적인 구성물 이렇게 돼 있고 권력과 이익에 만들어진 개념이라 그랬죠?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 이렇게 일로가 있어. 그런 거 지역 혐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상도 어떻고 전라도 어떻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거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 근현대에 와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정치적으로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애초에 더 옛날로 가면 애초에 다른 나라였었고 조선 뭐 조선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조선실록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서 뭐 전라도랑 경상도랑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말 본 적 없죠? 왜? 없었어요. 근현대 와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게 인위적으로 비슷하죠 이거랑. 저 어떻게 분류할 거야? 이거 배웠죠? 종속, 과문, 강문계 이거 배웠죠? 그래. 야, 인간 종이야. 인간 종에서 흑인하고 백인 어떻게 분류할 건데? 같은 종이야. 왜? 자연 상태에서 교배해 갖고 생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흑인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흑인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여기 백인이라고 표시 잘 안 된다. 흑인 하지 말자. 그러면은 흑인이라 부르는 사람하고 자, 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둘이 아이를 낳았어. 자, 이 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다른 요 백인하고 홍인 이 둘이 또 아이를 낳았어. 이 둘의 아이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웃고 있는 우주인님. 아주 미팅 신나게 하고 온 것 같네요. 일단 이거 진행 중이니까 이거 먼저 들어요. 이따 따져야겠어. 어. 지금 인종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흑인과 황인이 아이를 낳고 백인과 홍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자 여기서 이 둘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교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교배라고 할게요. 교배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냥 번식이라고 할까요? 번식이라고 할게요. 번식 가능하죠? 번식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또 나온 애랑 또 여기 막 섞였어. 또 나온 애랑 번식 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완전히 같은 종이라서. 완전히 같은 종이에요. 완전히. 그래갖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근데 거기에서 뭐 그러니까 그 인종 간의 우열을 가린다 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같은 종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로 따지면은 고등어라고 불리는 그 코리안 숏헤어 종 중에 고등어라고 불리는 얘네 있죠. 얘네 이마에 이렇게 왕자 있는 애 호랑이 같은 애 이제 고등어라고 불리는 얘네랑 그리고 이거 노란 애 노란색 야옹 얘네랑 다르죠? 색깔이. 그래서 우리가 고등어라고 하고 치즈라고 하고 이렇게 다르죠? 코리안 숏헤어라는 같은 종이지만 근데 이 둘이 우열이 있어요. 우열. 이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 게 열등하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죠. 이게 그 소리예요. 근데 인종주의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우열을 가렸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정확히는 인종주의라기보다 백인 우월주의였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소리고 뭐 왜냐면은 이거 하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턴지 정확히는 몰라도 대강 피부색으로 달라 보이지 않냐? 피부색으로 달라 보이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말하기는 좀 그래도 그거 자체로는 그냥 사실이에요. 피부색이 좀 어둡네, 피부색이 좀 밝네, 그건 그냥 사실. 근데 그걸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 너는 못생겼으니까 네 종족적으로다가 좀 열등한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넌 잘생겼으니까. 뭐 차은우야, 박보검이야. 좋겠다. 음. 좀 그렇다. 다른 종족 같은데. 아씨, 말하고 나니까 좀 그러네. 어떨까요? 그렇게 그런 얼굴로 살면은 어떨까? 이게 참, 인종차별, 인종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예시를 그걸 드니까 되게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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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좋겠다. 박보검. 궁금하다. 그 삶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해. 설득력이 떨어진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종차별의 역사. 인종차별의 역사 어떻게 되냐? 근세 이전에 차별 있죠, 당연히. 종족, 부족 간의 차별 있죠. 우리도 뭐 호랑이 부족, 곰 부족, 쟤네 무슨 부족이 있을까 또? 뭐 늑대 부족, 막 뭐 이런 게 서로 막 차별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하죠. 그런 게 있죠. 근데 피부색을 기반으로 하지 않죠. 뭐예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지. 피부색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제서야 피부색이 다양하네 이렇게 알고 있고, 뭐 유럽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뭐전 유럽이라기보다는 음. 그 당시에는 뭐 스페인 이런 애들도 셌고 뭐 영국, 프랑스 막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피부색을 접하고, 그리고 내 피부가 상대적으로 하얗네 이거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어? 백인 용어인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7세기 말에 법정 용어로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백인이라는 개념이 시작됐죠. 그 인종 구분의 시작점. 근데 이 개념이 왜 필요했을까? 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등장했다라는 거는 필요했기 때문에 구분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왜 필요 없으면은 굳이 거의 다 이렇게 구분해서 놓지 않아요. 법적 용어로다가. 왜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쓰고 있는 언어들을 법정 용어로 넣어놓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분은. 아니면은 이제 법정 용어라는 거는 굳이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해낼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막 법조문 같은 거 보면은 종종 판결문 같은 거 보면은 뭐가 어찌하여 어찌해갖고 이거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다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뭐 쓸데없이 저렇게 길게 써? 막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여지를 안 두려고. 그러니까 중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나서부터 백인 우월주의가 확산됐고요. 사회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죠. 그럼 뒷페이지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알기 전에, 인종차별 어떻게 되는지 알기 전에, 자, 우리가 잘 생각하는 갈라치기 많이 쓰죠. 자, 갈라치기는 왜 하는 거죠?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죠. 인종차별 갈라치기 한 거잖아요. 갈라치기를 왜 하는 거죠? 갈라치기를 왜 할까? 생각해봐요. 갈라치기 왜 하죠? 콤만 안 찍었네. 어, 적을 만든다는 이제 갈라치기가 아니고 이제 어,
갈라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무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무리를 갈라야 갈라치기예요. 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전라도와 경상도 뭐 뭐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근데 같은 나라죠. 근데 이거를 근현대에 와서 갈라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조선 때 뭐 전라도랑 경상도가 사이가 안 좋 이런 거 배운 적 없죠? 왜? 이거 근현대 와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걸 갈라치기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무리를 가르는 거. 남녀 갈라치기. 남녀를 굳이 가를 필요가 없는데, 하나의 그냥 우리 같은 국민인데 갈랐다. 이 갈라치기를 왜 하는 걸까? 왜? 갈라치기를 왜 할까요? 갈라치기 왜 할까? 도대체 왜? 굳이 왜? 그러니까 적을 만든다 이거는 갈라치기의 결과물로서 이제 서로가 적이 되는 건데, 이게 제가 구분을 둔 이유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 그럼 적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보통 분열이 된 거를 하나로 뭉칠 때 많이 써. 야, 얘가 적이야. 얘가 적이야. 이러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야, 저 적을 무찌르자 하면서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적을 만든다라는 개념이랑은 분리를 시킨 거고, 갈라치기는 하나를 가른 거니까 원래 하나였던 거를 조각내는 거. 왜 조각낼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얘가 너무 세죠. 조각내서 하나를 먹는다는 이제 그쵸. 하나의 이제 결과물 중에 3번에 넣을게요. 조각내서 하나를 먹는다. 3번에 조각내서 하나를 먹는다. 조각 먹기. 3번에 넣을게요. 너무 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덩치가 너무 세지면은, 자, 권력자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권력자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권력자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특정 자신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특정 세력보다 권력자가 세야 되죠. 왜냐면은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싶게 만드는 힘, 그것이 이제 권력이니까 얘네가 더 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더 세죠. 그러니까 얘네가 하나의 덩치가 되면서 점점 더 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권력이 위협을 받죠. 그래서 이거를 갈라요. 그러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얘네가 이제 약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향했던 주먹이 서로를 향하게 돼요. 그러면은 힘이 더 약해지죠. 예전에 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 형, 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야? 넌 접근 방식이 조금 잘못됐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확히는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올라가도 돼. 상대방을 내려도 돼. 격차를 벌리기 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달라요. 돈을 벌어서 내 부를 쌓는다와, 그러니까 계층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층 차이가 중요한 거지 내가 단지 높아지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개념을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그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효과, 그리고 이 세 번째 조각내 갖고 내가 하나의 세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근현대사에서 이거를 했죠.
어떠한 어, 특정 특정 정치 세력이 과거에 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전라도랑 경상도 같은 나라라서 뭐 안 그랬어요. 특정 정치 세력이 근현대 와서 한 거예요. 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이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왜? 일본이라는 어마무시한 악당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전라도랑 경상도가 갈라진다? 말도 안 되죠. 좀 전에 말한 하나로 뭉치기 기법이죠. 분열돼 있던 게 하나로 뭉친다. 왜?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기법이라서 그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근현대사 이후에 생겼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갈라치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갈라치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갈라치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방식 제가 말씀드릴 방식을 몰라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갈라치기 방식 그거죠. 상대방을 깎아내린다. 야, 야 한남들은 말이야. 한남들은 야 한여들은 말이야. 한여들은 이렇게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흔한 갈라치기 방식이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에 제가 1번, 2번 썼잖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식이 있고요. 은밀하게 쓰이는 방식은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요 격차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 차이가 중요한 거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겠어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집단을 격상시키면 돼요. 보통 이 두 번째 방식을 잘 생각 안 하죠. 깎아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어? 격상시킨다? 그쵸? 이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흑인 같은 경우에 이 차별 방식이 이거 그러니까 흑인 같은 경우에 갈라치기 한 방식이 이거였어요. 왜냐면은 이 백인 개념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자 백인 흑인 노동자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농장주나 막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뭔 상관이요. 그 일만 잘해서 나한테 수익 늘리면은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일 더 잘하면은 짐승 갖다 썼잖아요. 소가 사람 10명분의 일을 하네. 소 갖다가 밭 깔고 하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차별에. 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차별이 없어가지고 같이 일하고 처벌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쩔 때는 흑인, 백인 이제 노동자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막 일하다 보니까 농장주한테 꼴 받는 거야. 안 되겠다. 야, 일로 와봐. 야, 다 같이 모여봐. 야, 그러니까 흑인, 백인들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갖고, 야, 진짜 담그자. 이래갖고 흑인, 백인들 다 같이 모여갖고 백인 농장주를 쳐갖고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했어요. 그리고 흑인 노예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니까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인구가 많아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일단은 흑인 백인 전체에서 노동자니까 얘네가 너무 세. 그러니까 백인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갖고 야 얘네 노동자 중에 백인 애들만 더 높은 임금을 쓰도록 하고 야 저런 거는 흑인만 시키도록 하고 얘네를 더 높이자. 백인 노동자의 계급을 올렸어요. 자연스럽게 차이가 생겼죠. 그렇죠? 흑인을 낮춘 게 아니에요. 백인을 높였어요. 누구? 백인 노동자들의 신분을 격상시켰다. 왜?
노동자 단결을 막아야 되니까. 왜? 흑인 노예 유입이 증가하면서 흑인 수도 많아졌고 거기에 백인 노동자까지 합쳐지면서 너무 얘네 세력이 커진 거야. 힘이 세지니까 권력자가 백인이라는 신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제도화가 되고 그때 법적으로 인종 구분이 확립되고 백인한테 특권을 부여하고요. 특권을 부여하면서 어떻게 돼요? 특별한 권리죠. 그러면은 인종 간의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탄생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뭐다? 노예랑 그러니까 노예제도랑 그 뭐야 인종주의 인종차별 정책이랑은 구분을 해야 돼요. 둘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토니 모리슨이라는 형이 뭐라 그랬어요? 인종은 없다. 인종주의가 있을 뿐이다. 인종 구분은 화학적 근거가 없는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근거를 뭐 만들어낸다면 궁금하네요.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흑인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높고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나. 탄력이 더 좋아. 그 근육이 더 잘생겨. 좋겠다. 근데 이게 흑인이 열등하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뭐 구분지었다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아요. 피부색 다르죠. 달라요. 근데 그걸로 누군가를 구분지어서 차별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죠. 어떠한 원리로서.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인 우리 지금 한국 인종 있죠. 한국 인종 그 한중일 있어도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직은 좀 덜 섞여가지고 한국 인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인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암내가 안 나죠. 암내가 안 나요. 암내가. 유학 간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도 있어요. 특히 이제 서양으로 유학 간 애들이 걔네들 특히 기숙사가 아니라 그 하숙집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오면 같이 밥을 먹는데요. 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은 와 옆에 있는 애들이 냄새가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토할 것 같아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뭘까 했는데 한국인은 암내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인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인은 거의 0에 수렴하고 이제 양놈들은 좀 양놈이라고 자꾸 너무 그러나 서양인들은 좀 많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특히 흑인들 중에 콤플렉스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뽀글뽀글 해갖고 이제 머리 그 사이에 파리 같은 게 들어가면은 껴서 못 나와서 죽는데요. 그 안에서 진짜로 못 나와서 죽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 뽀글 머리가 되게 콤플렉스인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흑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종종 그런 거 있는데 어떤 여자인데 항상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있는데 어떤 애가 모자를 평 벗겼더니 그 머리가 갑자기 뿌앙 이렇게 되면서 그 여자애가 부끄러워 막 이러는 거 나오는 게 근데 그거는 그 특정 인종이 열등하다는 게 아니죠. 특성이죠, 특성. 그 특성에 대해 그냥 특성을 특성으로 인정해야 특성은 그냥 사실이죠. 가치가 아니지. 특성에 대해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지. 차별을 하지 말라. 요거죠. 어때요? 오늘도 인종주의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됐죠, 지금? 새로 알게 됐죠? 이거를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은